안녕하세요. 문사탐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공부의 본질에 이어서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어떤 현상들은 본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현상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잘 파악하고 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부의 본질 편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부라는 것 무엇인지 말이죠. 원래는 이게 공부의 본질 편에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편에 제가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러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지난 영상에서 저희 집 고양이가 막판에 너무 울어가지고 영상을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공부의 본질 정리해보고 시험의 본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공부의 본질이라는 건 나라는 한 존재 안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오는 그 과정이 상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글읽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문학의 본질 그리고 글읽기의 본질 이런 거예요 라고 제 첫 번째 본질 영상이 바로 글읽기의 본질이었죠. 이렇게 세상을 가지고 오면 내 안에 지식으로 쌓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공부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큰 그림으로 사회화 이것을 바로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너 공부했니? 라는 이 표현과는 약간 달라요. 즉 우리가 공부라고 했을 때 보통은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이것들을 공부할 때 왜라고 하면 점수, 시험, 학벌 이런 걸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럼 왜 그러느냐? 시험의 본질이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본다는 것을 세상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동급으로 생각한 거죠. 하지만 얜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맞아요. 세상을 많이 알면 성적이 높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그것이 일치하는 개념은 아닌 건 거죠. 어떤 분들께서는 그래서 학벌을 전부다라고 생각하시고 점수가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시험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완벽하게 세상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여기 선생님이 하나의 예시를 들어줄게요. A라는 아이가 B라는 아이보다 훨씬 더 세상을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책도 훨씬 많이 읽고 그 다음에 평상시 때 성적도 좋고 근데 어느 날 딱 하루 수능날 얘는 아팠어. 근데 얘는 컨디션이 최고였어. 얘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아니었다고 쳐보자. 찍었는데 다 맞았어. 그래서 100점을 맞고 너무너무 아파서 수능날 시험 너무너무 못 봐서 아무리 못 봐도 원래 성적이 좋던 친구들은 막 급격히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80점이 나왔어. 근데 세상은 이 점수 하나로 이들의 능력을 평가해서 끝냅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 여기선 수능이겠죠?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시험 성적이 실제 이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만큼 객관화시키고 시험만큼 모든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재능과 실력을 평가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그걸 근간으로 해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그러한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의 예시를 들어줄게요. 선생님 교재 중에 테스트 파트입니다. 보살, 불교에서 중시하는 거예요. 무의자연, 도가에서 중시하는 거예요. 소요유, 도가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죠. 소요유는 뭐라고요? 도가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네, 다시 소요유가 뭐라고? 도가요. 다시 물어봅니다. 보살은 어느 사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걸까요? 네, 불교입니다. 무의자연은 도가입니다. 소요유는 도가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할게요. 소요유가 뭘까요? 도대체 도가에서 강조하는 소요가 뭔데요? 여기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다시 시험에 나왔어. 소요유는 유교, 불교, 도가 중에 뭘까요? 도가입니다. 뭔지 몰라도 얘를 골라서 답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원래 이 테스트의 용도 자체는 뭐냐면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주고 애기들 머릿속에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되니까 애기들 이거 다 외워야 돼 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테스트 엑셀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테스트에 집중하면 진짜 세상을 모를 수 있죠. 근데 거꾸로 이해했다고 점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여주기 위해선 만점을 맞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도가에서는 자연의 법칙을 깨달으면 이걸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를 깨달으면 삶이 되게 자유로워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거든요. 생명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연의 법칙이 있지. 나라고 하는 사람 뒤에도 도가 있고 우리 집 강아지 뒤에도 도가 있었고는 우리 집 강아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 집 고양이에게도 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면 이 자연의 법칙이 사람 뒤에 있는 자연의 법칙, 강아지 뒤에 있는 자연의 법칙, 그리고 고양이 뒤에 있는 자연의 법칙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쵸? 왜? 이 도라는 건 만물의 근원이니까 이게 도가입니다. 자연의 법칙 하에서는 똥도 도이고 꽃도 도이구나. 꽃과 똥이 하나네 까지 가게 되면 그게 무라일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차별의 경지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똥이나 꽃이나 똑같아. 이런 무차별의 경지에 다다르면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았던 사람이든 강아지든 고양이든 이런 무차별의 경지에 다다르면 절대적 자유에 도달합니다. 바퀴벌레 사이를 막 걸어가도 바퀴벌레 뒤에도 도가 있고 내 뒤에도 도가 있는데 하나네. 바퀴벌레는 징그러운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자유로움에 도달하죠. 이게 바로 소요유입니다. 무차별의 경지에 도달하여 절대 자유를 누리는 상태. 이것이 소요유입니다. 도가에서 강조하는 거죠. 근데 시험은 이런 거 이해하지 못해도 아까처럼 소요가 어느 사상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도가요 라고 고르면 되거든요. 이해가 먼저예요. 하지만 그 이해를 객관화된 지표에 맞춰서 점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시험입니다.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각 시험이 요구하는 바에 맞춰서 점수를 맞게끔 그 일정한 절차에 맞춰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왜? 세상은 객관화된 지표를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시험 성적을 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그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시험 성적과 세상을 아는 것을 동일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시험은 절대로 공부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객관화된 지표로 보여주는 것도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요. 성적이, 학벌이, 점수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험을 잘 봐서 점수를 잘 받고 좋은 학교를 간다라는 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왜? 객관화된 지표로 이만큼의 효율성을 가진 평가 도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는 것과 시험 성적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아는 게 많으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건 확률적으로는 맞죠. 근데 시험이 가지고 있는 성적이 보여주는 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률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이 세상의 일부 몇몇 사람들은 시험 성적 자체를 그냥 내가 세상을 얼만큼 알고 있는 것과 동일시해 버린다라는 것. 그러니 내가 멋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 시험 성적일 수 있다라는 것. 시험의 본질을 알았다면 연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것. 그 위에 시험을 위한 암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시험이라는 건 실제 정해진 그 틀이 있어요. 그리고 정해진 분량이 있죠.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하면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만점이 안 나와도 그에 근접한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본질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